울산 출신으로서 서울에 살고 있고 문학을 하면 이분이 중앙문단일까요? 울산문인일까요? 한국 문학도 자폐증을 앓기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울산 매일신문 UTV 편집이사 김진영입니다. 오늘 김호은 소설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님과 전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강등수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소설, 더 나아가 한국문학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세션 2의 주제가 한국문학의 통섭을 이야기한다거든요. 이 한국문학의 통섭은 사실은 이 화두가 지금 바로 나온 것도 아니고 제법 오래전부터 많이 이야기됐던 부분입니다. 문학을 장르로 나누고 소설과 시로 나누고 프레임으로 자꾸 뭔가를 나누려고 하는 이런 특이한 어떤 현상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해법으로서 최근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학의 통섭, 이런 이야기를 오늘 두 분을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쯤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한국 문학 전반의 한국 문학장 분열에 대한 어떤 반성적 성찰이고, 또 하나는 이른바 이 중앙문학과 지방문학의 분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이라는 단어, 중앙, 지방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은 매우 싫어합니다만, 제가 이 지방 혹은 중앙이라는 제가 입에 올릴 때는 따옴표를 쳐진 개념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에서 30년 정도 소설을 써가면서 느낀 이런 이 분절과 소외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징 자본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 사회 계층을 분석한 이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주장을 연역하자면 이 문학은 고유한 언어적 자산이나 또 문학성이라고 하는 이 상징 자본을 가지고 사회적 헤게모니를 구축해가는 사회적 실체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문학적 상징 자본이 한국 문학장 내부에서 좀 어떤 측면에서는 좀 부패해가면서 또 때로는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모습으로 좀 보여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지난 한 세대 한 30년 정도를 되돌아본다면 1988년 6.1 항쟁 산물인 87년 체제가 지금 도래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80년대적 모순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이 자족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이제 유포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 한 20, 30년 동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 또 주요 모순들이 어떻게 보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채 있다가 요즘 다시 부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사회적 화두에 대한 이 문학의 대응이 좀 느슨해지면서 한국 문학도 어느새 점차 자폐증을 앓기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당대 모순에 대한 탐색이랄까, 한국 사회와의 소통의 영역을 좀 스스로 좁혀 왔던 게 아닌가. 그 사회와의 소통이 끊긴 그 공간에 이른바 이 문학주의라는 새로운 상징 자본이 들어서고 그것이 권력화하면서 좀 내부적으로 좀 부패해온 과정을 겪은 것이 아닌가 하는, 서울 중심의 일부 대형 출판사들이 중심이 돼서 이른바 스타 소설가를 키우면서 문학의 독과점화 현상을 부추긴 게 아닌가. 이 문학판의 일종의 엘리트주의가 형성돼 가면서 한국 문학장 전체를 과잉대표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수의 문학인들이 한국 문학 전반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좀 더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게 이른바 이제 중앙과 지방의 분절 현상입니다. 서울의 관점에서 지역에서 글 쓰는 우리들은 지방 작가라고 하는 어찌 보면 매우 일방적이고 매우 때로는 폭력적인 느낌까지 드는 단어로 뭉뚱그려지곤 합니다. 수도권의 문학장은 중앙이고 나머지는 다 변방이라는 개념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중심주의가 행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만 문화 영역에서의 격차, 차별이 더 심하지 않나 싶고요.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이른바 지식이라는 분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중앙중심주의가 가지는 폐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가 제대로 만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지방이라는 것은 중앙의 하부단위, 지방은 당연히 통제 대상이어야 하며
중앙의 동원 체계에 불려 나와야 하는 수동적 존재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도 반성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문단에서 좀 활동 중이신 우리 김호은 이사장님, 그 중앙과 지역의 어떤 문학에서의 분절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문단이라는 게 형성된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초기에 문학이 태동될 때는 그때 문단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문인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고 원고료를 일괄되게 받게 하자 해서 이게 문단이 만들어졌고요. 중앙지방 문단이라는 이런 말은 우선 행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중앙 집중적 행정을 했을 경우에 서울과 경기 일원에 모든 매체들이 집중되었습니다. 방송, 언론, 잡지, 출판사가 다 되어 있고요. 그것은 특별한 경제 구조, 정치 구조, 문화 구조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학을 이분화했다는 구조라기보다는 어차피 그 전국권의 도서를 출고한다든지 독자를 구축할 때 거기 가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제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이 자체는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모든 예산이 지역 문학은 지역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중앙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중앙문인이다, 지방문인이다 하는 분이 촌스러워요. 중앙문단의 문인이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태생이 촌놈이에요. 지금 여기 가까운 경북 의성입니다. 살기 위해서 서울에 갔을 뿐이고, 그럼 우리가 지역과 서울을 나눈다면은 울산 출신으로서 서울에 살고 있고 문학을 하면 이분이 중앙문단일까요? 울산문인일까요? 이게 애매해요. 다만 지역 각 자치단체가 문학에 지원하는 폭이 좀 넓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 문학이 향유하는 대중, 일반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하는 숙제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행정적으로 개선을 하자면은 문인 개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단체의 힘으로 중앙 정치하시는 문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바꾸는데 더 주력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 문인들이 갖는 여러 가지 핸디캡은 저도 능히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우리가 문학제를 하나 하려면 어렵죠. 그 지원금도 마땅치 않고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한국소설협회는 한국소설이라는 잡지를 냅니다. 우리 백시용 선생님께서는 문예바다라는 개간지를 내고 있고요. 여기 실리는 작품들이 서울, 경기 작가들, 시인들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문인들이 다 거기 발표를 해요. 이러한 잡지를 중앙문단 잡지라고 분류하면 안 됩니다. 작가들이 너무 안으로 폐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또 여기 용어가 분절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저는 잘못된 용어 조금 바꿀 필요 있습니다. 분절은 약간의 강제적으로 나누어진 느낌이 듭니다. 대구 현진구 문학상 잠깐 말씀하시는데 중앙 작가는 서울 작가는 제외한다. 이거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직원 선생님이 대구 작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의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시, 시조, 아동문학, 수필 쭉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누어진 장르는 우리나라에서 있는 특수한 겁니다. 서양에는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학이라 하면 이 모든 장르를 모두 아울러야 됩니다. 시인이 시만 써가지고 문학을 다 안다고 문학을 한다고 할 수가 없고요. 소설가가 소설만 써서 문학을 한다는 거 하면 안 됩니다. 문학 중 일부분을 하는 거예요. 창작물을 향유하는 독자는 장르별 독자가 아닙니다. 문학 독자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동 문학을 독자가 아동이라는 어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동 문학가들도 물어보면 자기 장르의 독자가 어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동 문학의 독자는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과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가보면 시인은 시인끼리 모입니다. 소설은 소설가끼리 모이고 왜 이렇게 나누죠? 남북이 나뉜 것도 웃기는데 우리 문학도 왜 이렇게 분단하는 것처럼 장르별 폐쇄 벽이 높냐는 거죠. 다른 장르도 함께 공부하고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서 내 안의 문학을 총화적으로 정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한국 문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섭을 빨리 해야 된다. 우리 오영수 선생님이 조선일보의 작품 활동을 이제 동시로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통섭인데요. 소설가로 알려진
오영수 선생님은 사실 동시로부터 시, 그림도 그리셨고 수필도 많이 쓰셨고 흔히 이야기하는 장르에 걸쳐서 많은 작품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지방에서 문화 활동하는 사람들이 작은 투정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기보다는 이게 지금 한국 사회 문화의 구조적인 문제 중에 또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중요한 화두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서로 좀 공유가 돼야 그다음부터 대화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너희들을 차별해 본 적도 없고 실제로 차별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안 하실 거죠. 단지 지방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실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문학의 그런 이분법보다 우리의 의식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지역에서 어떤 활동하기 어려운 점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문학이라는 큰 이 태제를 놓고 본다면 문학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앙문화 베스트셀러 작가들 몇몇을 살펴보면 다 지역문인들입니다. 거의 한 80%가 지역문이래요. 기관지 한국 소설 보면은 매월 15편 정도의 작품이 실리는데 거의 80%, 한 90%가 지방 작가들입니다. 이것이 중앙지가 아니잖아. 그죠? 중앙에서 내고 있을 뿐이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 문학, 우리 울산 소설협회, 부산 소설협회 특집을 또 만들어 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소통입니다. 통섭에 대한 소통. 지역 문학에서도 서울 분들을 실어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해서 지역과 서울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희석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지원에 대한 이런 문제, 물론 행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관공서의 책임자들이 문학을 모릅니다. 이 돈을 가져가서 얼마나 어떤 효과를 가져왔느냐는 건데 문학은 어떤 효과를 내 보일 수가 있습니까? 계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학은 비타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에 뭐 비타민 C가 얼마고 이게 안 따집니다. 그죠? 그렇게 음식을 먹다가 보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바로 문학은 그렇게 정신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정부나 사회가 문학을 이해하지 않으면 지원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그 단체가 지원을 받고 하면서 우수한 문학이 탄생되고 우수한 작가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 문학에 대한 어떤 가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해결점을 딱 집으라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문학의 질적 향상, 우선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우리 문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와 유통. 현대 산업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창작에만 몰입하지 말고 창작 지원은 한 80%, 한 20%는 독자를 지원한 프로그램도 같이 하시라는 거죠. 독자가 없는 문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통습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산 출신 BTS가 있다고 부산 아이돌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왜 이 소외를 시키느냐라고 하는 이런 불만을 터뜨리기보다는 이 지역에서 혹은 지방에서 문학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자세, 우리 자신들의 태도를 좀 더 다듬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고장의 특수성, 고유성 이런 것들을 문학에 좀 더 담아내기도 하고 또 오늘처럼 지역 간에 서로 연대도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스스로 변화해야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이 소설이라는 게 뭐 다들 이야기하다시피 철저하게 이 자본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예술 양식이고 앞으로 또 이게 통합이 돼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르라는 게 장르 분화라는 게 결국은 이제 최근에 비교적 근래에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에 충분히 동감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한 통속에서 시작됐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쭉 내려오다가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 그 외국의 그 서구의 어떤 문해사조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분화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기의 문학인들이 대부분 하나만 고집하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왜 이렇게 요즘 와서 더더욱 자꾸만 이렇게 좀 섞여 가지가 않고 프레임으로 나누어져 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시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제부턴가 자꾸 집합 문화를 선호해요.
이 문학은 개인입니다. 외로운 늑대처럼 홀로 하는 거죠. 자꾸 양분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단체를 들어가서 평범해서 별로 안 되면 자기가 단체를 만들어 버려요. 단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아요. 누가 피해를 보냐면 우리 자신이 피해를 봅니다. 독자들에게 신뢰성이 떨어지고요. 문학의 질도 저하되고 앞전에 제가 등단할 무렵인 70년대 그때 오면은 대개 우리 선배들은 한 장르에 머물지 않고요. 그 여러 장르를 다 섭렵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오늘날은 약간 기능적으로 막 쏠리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독자들과의 자꾸 이 괴리가 생기지 않겠는가. 오페라란다. 판소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효율주의적인 관점에 따라 이제 분화되고 분업 시스템이 이제 문학 안에서도 도입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대가 다시 저는 통섭의 시대로 다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산업과 또 문학이 서로 간에 또 협업할 수 있는 것, 또 같이 뭔가 또 노력해서 새로운 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장르를 또 또 창조해낼 수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는 아마 이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 한 편이 웹툰의 서사가 되어가지고 그 웹툰이 드라마가 되고 그 드라마가 영화가 되고 그 영화의 캐릭터들이 상품이 되고 이런 엄청난 이제 산업의 확장성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통섭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소설이 서사 구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장르가 서사 구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것에서 서사 구조가 가장 기본이 돼요. 그래서 문학이 기본이 되어야지 창의력이 나와요. 미국 인공위성소는 나사 있지 않습니까? 나사에 가면 부서 하나가 희한한 부서가 있답니다. 동화 작가들이 모인 부서랍니다. 이 동화 작가들이 동화를 개발해야 우주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이 없이 인공위성을 못 쏩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의 근저에는 꿈이 있고 그 꿈을 만드는 것은 문학이고 문학에서 이어지는 것은 서사구조예요. 시를 쓰더라도 서사구조가 있어야 되고 소설 안에도 시의 요소가 들어오는 겁니다. 문학을 통섭을 하게 되면 올곧은 좋은 문학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 한국 소설과 문예 바다를 제가 늘 받아서 보고 있는데 모든 문예지들이 이렇게 좀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발간하는 문예지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데도 한 번쯤 그릇이 기회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이 늘 드는 겁니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변방 작가 혹은 지방 작가가 아니라 지역 작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뿌리박은 지역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계적인 또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지역 단위에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는 이런 매체 운동에 그때 좀 더 같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부터 지역 문학론들을 담론을 만들어내고 그 담론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창작으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의 과정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부터 지방이라는 말을 빼버립시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 문화를 소설 소재로, 문학 소재로 잘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지역 문학이라고 하고, 어떤 사는 곳을 따져서 뭐 지방이니 중앙이니 이건 오늘 이후로 우리 문인들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문학 작품 책을 들고 세계 문학 전집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그런 작품들도 결국은 제한적 언어로 출발했던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이거나 독일 작가의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거든요. 그랬듯이 뭐 지금 지역의 어떤 문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이 될 것이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영수 문학상 30주년을 기념해서 대한민국 소설 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많은 문학인 여러분,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소설, 더 나아가 한국 문학의 융합, 통섭에 작게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